미국은 불과 이틀 전에 첫 번째 이란 선박에서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낸 후 하룻밤 사이에 두 번째 이란 선박을 또 납포했습니다. 그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중국 군사 부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민간 선박이 미국의 경고를 6시간 연속으로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선박인 투스카오는 미국 군대로부터 6시간 연속으로 봉쇄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스카오는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만에 설치된 미국의 봉쇄선을 향해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때 미 해군이 납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선박이 무엇을 싣고 있었기에 6시간 동안 이나 미군 군함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모든 걸 걸고 위험까지 감수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 선박이 중국에 이중용도 군사부품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선박은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부품들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부품들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선박에는 미사일 외피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합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유도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정밀 전자장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 라인에 사용되는 파이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란이 전쟁 중에 잃었거나 소진한 미사일 비축량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이 미국의 봉쇄를 감수할 만큼 위험을 무릅쓴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휴전 시한은 내일입니다. 진전이 있어 보인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계속 진행되도록 두실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측이 도착할 때쯤이면 시간이 없고 그들은 이제 막 허락을 받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협상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이란이 합의하면 좋은 입지를 갖고 다시 강하고 다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에 굶주린 듯 보이고 매우 안타깝게도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경함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그 나라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성을 사용해야 하고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공포에 기반한 나라가 아니라 정당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가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곧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 해병대가 어젯밤에 장악한 두 번째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건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미 전쟁부의 성명을 보시죠. 한번 보세요. 밤사이 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책임구역에서 무국적 제재 대상 유조선 티파니호에 대해 방문권 행사, 해상 차단, 승선 작전을 아무런 사고 없이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 단속을 계속해서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어디에서든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선박을 차단할 것입니다. 국제해역은 제재 선박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전쟁부는 불법 행위자들과 그들의 선박이 해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막을 것입니다. 이 성명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화면의 지도를 보세요. 이 사건은 스리랑카 동쪽과 말라카 해협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봉쇄선 근처가 아니었는데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미국은 봉쇄를 발표할 때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박들이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선박이든 이란 정권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국가가 된 이후 이란은 이른바 그린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그린자 네트워크의 다크플릿을 이용해 이란은 제재받은 석유를 선적한 뒤 바다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를 찾으면 그 석유를 구매자가 있는 곳 어디든 보낸 다음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미국 봉쇄 조치 시행 전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그린자 유조선들이 이란산 석유를 실은 뒤 항구를 떠나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국제 해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봉쇄가 이란 항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제재받은 석유를 계속 거래하기 위해 사용한 전체 밀수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유형의 단속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란 당국자들에게 매우 신속하게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과 이란이 또 다른 평화 정상회담, 즉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또 다른 협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뉴스가 진행될 때마다 저희의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가 중요하고 매우 긴 TV 인터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마쿠 협상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만에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란 협상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테헤란이 벤스 부통령과의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선생님? 이틀 전 그들이 대표단을 안 보낸다고 했을 때도 저는 결국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표단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결국 훌륭한 합의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군과 공군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지만 이 지도자들은 더 이성적입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간접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해낸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강한 협상 위치에 있으며 47년 동안 다른 대통령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피해 굶주린 사람들과 47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많은 군인들, 우리 군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2달 동안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만 2천 명의 비무장 시위대, 무고한 비무장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수용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계속되어 온 휴전이 아마 오늘쯤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시작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오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 밤 자정일 것입니다. 이제 협상회의가 휴전이 끝나기 전에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대표단장인 JD 벤스 부통령이 아직 미국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비공식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란이 가능한 한 오래 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이란에서 상반되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TV 방송국에서는 이란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이란 관리들로부터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약 일주일 전 협상회의 전에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 언론이나 관리들의 말에 너무 비중을 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이란이 회의에 올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가 이란 영공을 떠나 파키스탄으로 가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뉴스에 따르면 지역 당국자 2명이 이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휴전회담에 참석한다고 확인했으며 회담은 내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JD 벤스가 오늘 밤 미국을 떠나 파키스탄으로 비행해 내일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매우 길어서 약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이란 비행기가 이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마 먼저 출발할 것이라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이란 입장에선 비행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휴전이 연장될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휴전 전에 우리가 회의를 가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문에 답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꼭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계속 진행되도록 두실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제 막 진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들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협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란이 만약 합의를 한다면 아주 좋은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강한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티에 굶주린 것처럼 보이고 매우 불행하게도 강경한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여기서 강경함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그 나라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성과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좋은 위치에 오르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나라여야 하며 죽음이나 분위기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의 대답은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휴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투가 언제 다시 시작된다는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휴전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평화회담 전에 전투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화회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평화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두가 돌아오자마자 전투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인가요? 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전투는 재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란 국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큰 위험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 답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상이 실제로 어떤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글쎄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오늘과 내일 최소한 서명된 합의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폭격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게 더 나은 태도라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우리는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 말은 군이 당장이라도 나설 기세라는 겁니다. 군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첫 임기 때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죠. 오바마에게서 군대를 인수했을 때 정말 고갈된 상태여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임기 때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 큰 숫자들 기억나시죠? 당신도 한번 저에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군대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와 함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군대를 사용하고 있고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에도 많은 재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란이 장기 핵 합의에 서명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은 전쟁에 다시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위협으로 이란에서 더 나은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서는 이란이 미국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이나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이 계속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국내 지지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쟁과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굳건히 버티면 미국이 높은 유가와 국제적인 반발로 인해 정치적 지지가 부족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생각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그들이 상황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틀이 맞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틀에 따르면 이란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충분히 폭락하고 유가가 충분히 오르면 트럼프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며칠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 유가는 배럴당 약 85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유가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보다 더 높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배럴당 약 65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는 전쟁 공포가 최고조였을 때 배럴당 약 120달러까지 올랐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아침 지역 고위 정보원과 대화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상황을 인내의 게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국내 에너지 주식시장 압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실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필요하다면 이 작전을 몇 달이고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일인데 공개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보도를 보시죠. 정말 큰일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콘돔 제조업체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가격을 20-30% 인상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카렉스 PHD는 로이터 통신에 운송비 상승과 선적 지연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평소보다 제보가 줄어들면서 콘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렉스는 연간 50억 개 이상의 콘돔을 생산하며 듀렉스와 같은 주요 브랜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란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쪽으로 초점을 옮기겠습니다. 이란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이 전쟁을 버틸 여력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 경제가 전쟁 이전에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은 미국 해군이 시행하고 있는 봉쇄와 국제적 차단 조치들로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란에는 어떤 물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선박도 이란 항구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수출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심하게 의존했던 석유 산업에서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 경제가 먼저 흔들릴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만 2천 명은 무고한 비무장 시위대였고 많은 이들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과 상대하진 않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 중입니다. 봉쇄도 큰 성공을 거뒀고 그들은 이틀 전 해협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최종 합의가 있기 전까지 해협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해협을 열고 싶습니다. 그들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의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공개된 저희 여러 편의 팟캐스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